가지 이유 때문에 통증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부위에서 아픈 거랑 다르게 가슴에서 뭔가 불확실한 통증이 느껴질 때 우리 되게 걱정스러울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 가슴 안에는 되게 중요한 장기들이죠. 심장이나 폐의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은 한의원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꼭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늑막염이라는 증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뭔가 모르게 가슴이 결려요. 처음에는 이제 잠드는 거랑 좀 혼동을 하기도 하고요. 좀 찌릿한 느낌이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약간 뭔가 답답하고 숨이 제대로 깊게 잘 안 쉬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한 번 정도는 혹시 늑막염은 아닐지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늑막염이라는 게 어떻고 어떻게 우리가 감별을 하고 처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폐는 움직이는 장기입니다. 1분에 한 20번 정도 수축했다 이완했다 수축했다 이완했다 그렇고 그런 것들을 이제 움직이는 게 이 흉곽이에요. 흉곽 안에 폐가 흉곽이 팽창하면서 부풀었다가 가라앉았다가 이제 반복을 하죠. 자, 움직이는데 이게 마찰을 빚게 되면 폐가 쉽게 찢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폐를 보호하는 장치가 바로 흉막입니다. 그래서 폐를 직접 둘러싸고 있는 폐흉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측에 있는 흉곽 쪽으로 붙어 있는 막이 있고 이 막 두 개의 사이를 우리가 흉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흔히 뭐 폐에 물이 찼다 할 때는 여기에 이제 흉수가 고여 있는 거를 우리가 폐에 물이 찼다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흉수가 한 10cc 정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조막이 두 개가 비벼질 때 윤활유 작용을 해서 서로 마찰을 좀 일으키지 않도록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떤 원인 때문에 여기가 손상이 되거나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흉막끼리 이렇게 늘러붙거나 하면서 자극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일단은 폐 자체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폐에 병변이 있다 그래도 우리는 통증이나 아픈 거를 잘 모르고 있을 수 있고요. 폐를 둘러싸고 있는 이 흉막에도 신경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요 복측으로 있는 흉곽 쪽으로 붙어 있는 막에만 이제 통증을 느끼는 신경들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막이 자극을 받을 때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폐에 물이 차게 되면 아래쪽부터 보이게 되잖아요. 이 아래쪽에 있는 늑막부터 횡격막부터 이제 물이 차게 되는데 여기에도 통증을 느끼는 신경들이 좀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픈 게 이 가슴 쪽에서 그득하게 아프기도 하지만은 이유 없이 어깨가 그냥 괜히 무겁고 아프다는 식으로 그렇게 느끼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도 한 번 정도 좀 의심을 해볼 만하죠. 자, 일단은 폐에 물이 차게 되면은 일단은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증상이 가벼울 때는. 근데 뭔가 이게 물이 차면 찰수록 뭔가 좀 답답한 느낌들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숨이 깊게 쉬어지질 않는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물이 차 있는지는 청진을 해보면 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해서 폐에다가 직접 이렇게 청진기를 대고 아 소리를 내보면 소리가 잘 울리게 들리는데 물이 차 있는 부위에다가 청진기를 대보고 아 소리를 내게 하면은 소리가 뭔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그런 느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 혹시 문제가 있나 라는 거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문제가 의심이 되면은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을 하게 돼요. 정상적인 엑스레이는 폐가 공기가 차 있기 때문에 공기는 엑스레이 상에서 까맣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폐의 윤곽을 보게 되는데 끄트머리가 이렇게 날카롭게 되어 있어요. 이 각을 보고 흉수가 찼는지 안 찼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가장 흔한 원인은 과거에는 이제 결핵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결핵 환자들이 예전에 되게 많았죠. 그래서 결핵성 늑막염인지 아니면 비결핵성 늑막염인지 이렇게 가릴 정도로 결핵성 늑막염이 상당히 흔했습니다. 그 외에도 뭔가 이렇게 부딪히거나 외상에서 피가 고이는 경우들도 있고 혹은 심장 문제로 인해서 우려이 돼서 물이 차는 경우들도 있고 암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면역질환, 염증 질환으로 바이러스 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은 결핵성이다 그러면은 요폐 실질들 사이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런 결핵 음영들이 보이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한쪽에 오른쪽에 지금 물이 이만큼 차 있죠. 이 정도면 한 500에서 600cc 정도 그 정도 되는 다량의 물일 거고요. 이 두 번째는 이제 신부전 영상인데요. 양쪽이 같이 물이 차 있고 물이 그렇게 다량으로 차 있지는 않습니다. 소량으로 이렇게 흉곽만 끄트머리에 이제 각도가 좀 손상이 되어 있고요. 소실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심장 자체가 좀 부어 있는 영상을 보고 알 수가 있고요. 신부전이 생기게 되면 몸이 잘 부어요. 주로 어떨 때 붓냐면 아침에 일어날 때는 괜찮은데 오후가 되면 점점 붓습니다. 어느 쪽으로 주로 붓느냐 다리 쪽으로 좀 잘 붓고요. 그래서 오래 서 있다 보면 내가 다리가 좀 퉁퉁 부어서 손가락을 이렇게 콩 눌러보면은 쑥 들어와 가지고는 잘 안 빠져나온다든지 아침에는 잘 맞았던 신발이 저녁에 신으려면 너무 꽉 끼어가지고 안 들어간다든지 하게 되면은 우선은 이제 신부전 같은 걸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리 쪽만 붓는 게 아니라 심장 쪽에도 약간 이렇게
붓기가 부종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뭐 굳이 천자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제 이뇨제를 처방을 해서 좀 부종을 혈액량을 좀 줄여주면은 이 흉막에 있는 흉수도 같이 빠져나가게 되죠. 한쪽 폐가 거의 다 사라졌어요. 운명이 이 정도로 사라졌다 그러면은 한 50% 정도 확률로 암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암이 생기게 되면은 이런 림파구 같은 림프절 같은 데에 이제 다량으로 퍼지기 때문에 림프절이라는 거는 하수구예요. 하수구가 막혀 있다 보니까 폐가 전체가 다 이렇게 물이 차 있는 영상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해서 증상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한 원인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일단은 통증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초반에는 거의 잘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흉수가 차오를수록 염증이 좀 생길수록 이제 한 번씩 찌르듯이 아프기도 하고 주로는 이제 기침을 하거나 심호흡을 할 때 한 번씩 뭔가 찌릿한 듯한 그런 느낌들을 느끼게 되고요. 마른 기침을 이유 없이 계속 오래 한다든지 아니면은 전신 반응으로 좀 발열, 열이 나거나 오한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 이제 물이 차면 찰수록 통증들은 오히려 좀 줄어드는 경향들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호흡은 점점 답답해지고 좀 곤란해지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원인이 어떤지를 이제 파악을 하는 게 우선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가장 흔한 원인은 신부전으로 인한 늑막염이 가장 흔하고요. 그럴 때는 이제 간단하게 이뇨제를 처방을 해서 해결을 해주기도 하고요. 결핵균이 판명이 됐다 그러면은 결핵약을 한 6개월 이상 좀 꾸준하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그러면은 그 세균에 맞는 그런 항생제들을 처방을 하게 되고요. 그런 원인균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흉수가 찬 것들을 대액을 해서 흉수천자를 해서 그 물을 빼주면은 일단은 답답한 느낌들은 바로 소실이 되고 그거를 배양을 해서 어떤 균이 자라고 있는지를 찾아서 거기에 맞는 이제 항생제를 일정 기간 동안은 좀 꾸준하게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흉막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한방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내과에서 처치를 할 수 있는 게 더 많은 질환 중에 하나고요. 어떤 경우들은 꼭 항생제나 이런 결핵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내과에서 원인 질환을 충분히 이제 치료를 하는 게 우선이고요. 결핵약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를 꾸준하게 써야 돼요. 근데 이게 증상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한두 달 쓰다가 괜찮은가 보다 하고 임의적으로 중단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또 2차적으로 다시 재발이 됐을 때는 한 1, 2년 더 독한 약을 써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요. 내과에서 완치가 됐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는 복약을 좀 충분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늑막염은 후유증이 좀 잘 발생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완치는 됐다 그러는데 나는 아직도 결리고 아파요. 내지는 마른 기침을 계속하는 게 몇 달씩 이제 멈추지를 않아요. 그럴 때는 이제 한방에서 그런 후유증을 치료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면은 양방에서는 융패를 시킨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양방에서 가장 곤란하게 생각하는 증상들 중에 하나가 잘 낫지 않는 증상들 중에 하나가 만성 기침이에요. 써줄 만한 약이 마땅한 게 없어요. 양방에서는. 그래서 진해거담제를 몇 가지 써보고 잘 안 들으면은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는데 한방에서 이제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처방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은 폐는 건조해지는 거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렇게 마른 기침을 오랫동안 하거나 늑막염 이후에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 우리 쪽에서는 진단상으로 폐음화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폐에 있는 진액을 좀 보충을 해주는 뭐 맹문동이라든지 오미자라든지 그런 종류의 약들을 좀 꾸준하게 한두 달 정도 써주고 나면은 오래됐던 기침들도 좀 많이 가라앉게 되고요. 늑막염으로 인한 후유증도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늑막염, 흉막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담이 결린 것처럼 막 이렇게 결리는데 내가 뚜렷이 뭐 운동을 한 적도 없고 어디 부딪힌 적도 없어요. 원인이 없는데 담이 결린 것처럼 아프고 점점 뭔가 이렇게 숨쉬기가 약간 답답해지고 곤란해진다 싶으면은 일단 엑스레이를 찍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늑막염이다 판정이 되면은 내과에서 거기에서 이제 충분한 필요한 처치들을 받으시고요. 그러고도 내가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도 뭔가 계속 답답하고 기침을 하고 결리고 아프다 싶으면 그 다음에는 치료를 어디 가서 받으면 될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깨동무에 오시면 되겠죠.